안녕하세요, 오렌지TV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기병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기병 강국이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진 폴란드이기에 강한 기병대의 존재는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후사르라고 불리던 폴란드 기병대는 늘 당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기병대 중 하나로 손에 꼽혔고 2차 대전 즈음에도 강군의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런 폴란드 기병대가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최첨단 기갑부대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개혁과 혁신 없이 과거에 안주한 조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금까지도 인용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 초강대국 중 하나였던 일본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들어서 과거의 영광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재난지원금의 팩스 신청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아날로그식 일처리 방식 등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개혁과 혁신의 동력 없이 과거 영광의 시대에 안주한 일본의 민낯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은 경제, 문화, 사회 분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하면 메이드 재팬이던 시대가 있었죠.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와 같은 기업은 삼성과 금성 같은 우리 기업이 영원히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가 되었지만요. 엑스제팬이나 아무로 나미에 같은 일본 가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 노래 표절 시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던 때가 8, 90년대 우리 가요계였죠. 지금이요? BTS와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 정도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만화시장입니다. 어린 시절 우주소년 아톰이나 건담, 은하철도 999와 같은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일본 만화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이후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시티헌터 같은 만화를 통해 일본 만화는 우리나라 만화, 나아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일본 만화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 만화를 못 그릴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만큼 만화에서만은 일본과의 격차를 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옹성과도 같았던 일본 만화의 위상에 조금씩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혁명의 영향력이 일본이 주름잡던 전통적인 만화 시장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웹툰입니다. 올해로 출시 4주년을 맞는 카카오재팬의 만화 플랫폼 피코마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인 라인 웹툰이 일본 컨텐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건데요. 피코마는 작년 4분기 첫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하고 3년 연속 거래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고속 성장을 이어갔고, 라인 웹툰은 지난해 일본에서 빅게임 부문 애플리케이션 매출 중 1위를 기록하며 일본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합쳐서 지난해 만화 앱 월간 사용자 수 1위도 달성했습니다. 아날로그 시절 일본의 만화 산업은 잡지와 애니메이션을 큰 축으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화 시장의 큰 축은 잡지와 애니메이션이 그 주류였죠. 예전에 만화를 보려면 신문이나 잡지, TV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보물섬이나 IQ점프와 같은 잡지 다들 기억하시죠? 스포츠 신문에서 매일 연재되는 만화들도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요즘 활자신문 보는 집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신문도 만화도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이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신문, 잡지, TV와 같은 플랫폼은 낡고 뒤떨어진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디지털로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애니메이션, 만화 산업까지도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난 틈을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웹툰이 공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웹툰의 일본 진출은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과 마케팅 효율화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올해에는 연간 흑자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재팬은 한국형 사업인 웹툰을 피코마의 주된 성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피코마는 종이 만화를 디지털로 옮긴 디지털 코믹뿐 아니라 모바일용으로 제작한 웹툰을 함께 유통해 이용자가 유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일본 만화 시장은 그동안 종이 만화와 디지털 코믹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웹툰이 공급되면서 평소 만화를 보지 않던 이용자까지 피코마로 웹툰을 감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재팬은 스마트폰으로 스낵컬처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유입되기 때문에 웹툰이 만화업계 전체의 시장 규모를 키우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코마에서 제공되는 2만여 개 작품 중 1.3%에 불과한 277개의 웹툰의 하루 거래액이 3억 6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양적 성장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일본 작품이 아닌 한국의 K-웹툰도 급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DNC 미디어의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난 2018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서 독점 연재한 데 이어 피코마를 통해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누적 독자 수 100만 명을 넘기며 피코마 베스트 오브 2019에서 1위 웹툰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월간 거래액이 10억 원을 넘기며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웹툰으로 자리매김했죠. 카카오 재팬은 피코마는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한국의 콘텐츠 사업을 거대한 만화 시장을 가진 일본에 접목해 업계의 디지털화와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최근에는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에서 검증된 K-웹툰이 피코마를 통해 일본에서도 현지 작품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더욱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세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웹툰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바로 우리나라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플랫폼의 중요성은 예전에 신문사와 방송사가 가졌던 파워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예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시대 주요한 플랫폼들이 디지털 세상에 미치는 영향만 봐도 플랫폼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죠. 바둑에서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바로 바둑판을 만든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플랫폼은 그 자체로 생태계를 창조, 유지하고 그 안의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화의 종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에서 디지털 만화 시대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플랫폼을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소유, 생태계의 판을 깔고 그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웹툰 영향력이 일본 만화 시장에서 무시 못할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만화를 웹툰에 올릴지, 어떤 만화가를 띄워줄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용자들이 남기고 가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 웹툰의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몇몇 작품들이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끄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만화 시장과 문화에 우리의 웹툰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웹툰이 일본 시장에서 더욱더 그 위치를 공고히 다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